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CJ 대한민국 슈퍼레 챔피언십 세 번째 라운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라운드에 이어서 인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이번 세 번째 라운드 다시 한번 올해 마지막 인재로 왔습니다. 2라운드와는 달리 낮 경기로 변했고 그때는 좀 비가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날씨가 약간 화창한 상황입니다. 근데 변화가 아직도 날씨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과연 경기 안에서는 어떻게 펼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성화재 6000 클래스의 참가한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95번 김재현 선수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김재현 선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워낙 팬들의 그 관심도 높고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재 쪽 자신 있습니까? 상당히 서킷 자체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번에 사실 저희 팀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차량 셋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거의 도박과 같은 약간의 변경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실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약간 그 팬들을 겸손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쉽게 2라운드에 뭐 성적 자체는 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빠른 장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드도 그렇고 뭐 스타트도 그렇고 굉장히 그 팬들의 기대치가 높거든요. 오늘 뭐 약간 뭐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좋은 성적 기대도 좋을까요? 좀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레이스 자체는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혹은 그 이상의 조금의 더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물러서기 힘든 중반부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터닝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이맘때쯤에 바로 포인트가 사실 3포인트로 묶여있다가 3, 4포인트로 묶여있다가 챔피언을 딱 차지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팬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해봐야죠.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올해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성적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김재현 선수 한번 만나봤습니다. 김재현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상위권에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 트랙은 어떤 트랙인지 중계석으로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중계석 나오시죠. 네, 성승헌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경기가 펼쳐질 인제 스피디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길이 3.908km 코너스 19개 그리고 정희철 선수가 코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킷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서킷 특징은 일단은 코너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고 오른쪽 코너가 많고 브레이킹을 조금 더 잘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한 코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FIA 그레이드 2 서킷인 인제 스피디움에서 오늘 3라운드 삼성화재 6000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펼치고 있고요. 오늘 날씨는 트랙 온도가 33.5도, 기온 25도.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언제 비가 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아침만 해도 햇빛이 비쳤었는데 좀 전에 한 1시간도 안 됐어요. 빗방울이 한번 와르르 쏟아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트랙 상황이 완벽하게 말라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은 중간에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포인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패스티 스트랩 포인트라고 시즌 챔피언십 포인트와는 또 별개로 패스티 스트랩을 누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이제 포인트가 뭐 이제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김종겸 선수, 황진우 선수가 30포인트씩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20포인트씩. 이거 나중에 뭔가 큰 걸 준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시즌 종합해서 이 선수들에게 또 개인적인 특별한 선물들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이 폴 포지션에 섰어요.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조항우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했거든요. 몇 년 만이죠? 2019년 3라운드라고 했으니까 2년 3개월 만에. 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자주 저 자리에 서던 선수였는데요. 맞아요. 항상 원래 있던 분인데 안 나타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토요타 GR 수프라의 바디를 끼우고는 처음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조항우 선수가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 타이어 팀 가는 조항우 선수가 굉장히 글쎄요. 계속해서 좀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네. 조항우 선수가 폴 포지션에서 경기를 시작하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폴 포지션을 시작해서 화면에 안 잡히고 그냥 우승하는 경기가 꽤 많았던 선수이기는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항하는 서한 GP. 사실 이번에 아트라스 BX와 서한 GP 선수들이 상위 그리드에 집중돼 있는데요. 네. 6번 장현진 선수죠. 주목할 만하죠. 사실 이 장현진 선수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현진 선수 인제 스피디움의 강한 모습. 사실 조항우 선수가 좀 용인의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다고 그렇죠. 하면 장현진 선수 인제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몇 명의 드라이버 중에 하나고요. 자, 지금 폴 포지션이라고 1 보여주고 네. 있는 모습. 사실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그리고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팀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리버리. 저번에 나이트 레이스라 저게 잘 안 보였어요. 맞아요. 오늘은 굉장히 잘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종겸 선수 지난 경기 우승자이기 때문에 핸디캡 웨이트가 좀 부담돼서 팀 포인트도 제외됐습니다만 그런데 예선 3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웨이트를 싣고도 예선 3그리드에선 JK 김종겸 선수 모습이었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7번 정회원 선수의 모습인데요. 정회원 선수도 사실 주목할 만한 드라이버죠. 맞아요. 정혜원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경기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좀 보여지긴 했지만은 이 인제에서는 특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혜원 선수 오늘 기대가 좀 크고요. 네, 삼성화재 6000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챔피언십 포인트는 네. 1위가 25포인트, 2위가 18포인트, 3위가 15포인트. 그 뒤로는 12, 10 해가지고 2포인트씩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1포인트. 그리고 핸디캡 웨이트가 시상대에 오르면 80, 40, 22 맞아요. 주어지고요. 1등을 하면 80kg를 차량에다 실어야 되고 2등을 하면 40kg, 3등을 하면은 20kg. 그리고 차감하는 거는 5등부터 이제 5위부터 10kg씩 계속 차감을 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위 이하 경기 포기했을 경우에 70kg을 그렇죠. 빼게 되니까 우승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기를 포기하면은 10kg이 남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김종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80kg이 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오늘 그런 핸디캡 웨이트가 어떤 변화를 줄지, 또 이제 새로 참가하는 차들도 80kg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어제 예선 결과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차량에 그 바또라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김종겸 선수의 이제 캐릭터가 좀 될 수 있는 바또. 예, 역시 나이트 레이스보다는 낮에 보는 게 잘 보이고요. 이제 이 그리드를 차지한 장현진 선수, 이제 서한 GP와 아트라스 BX가 잘 나갔지만 서한 GP에서 가장 앞서 있던 것은 이제 장현진 선수였습니다. 2위를 차지했는데 기록이 사실 상당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레이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맨 앞줄에서 조항우 선수와 경쟁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선 폴 포지션을 차지한 조항우 선수의 모습인데요. 기록은 1분 35초 283이라는 기록으로 예선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밌는 게 이번부터는 슈퍼 6000 클래스가 아닌 삼성화재 6000 클래스로 그렇죠. 예, 클래스 명이 변경이 됐죠. 네, 삼성화재 6000 클래스의 첫 번째 폴 포지션. 그렇죠. 네, 그리고 수프라 바디를 착용한 뒤로는 첫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항우 선수가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폴 포지션인 만큼 마음을 좀 다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베테랑이죠. 장현진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2회의 챔피언을 받았던 김종겸 선수의 9번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만나보셨죠? 95번 김재현 선수가 언제나처럼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5번 최명길 선수가 현재 16포인트 다음 그리드 차지하고 있고요. 정혜원 선수의 6번 뒤에 기다리고 있군요. 노동기 선수, 자, 함께 만나볼 선수 이제 김중근 선수가 뒤를 따릅니다. 자, 이 선수도 요즘에 빛나는 활약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이정우 선수가 9번 그리드. 자, 최광민 선수 중위권에서 인상 깊은 주행들을 항상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정희철 선수, 디펜딩 챔피언 정희철 선수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찬준 선수의 66번. 그리고 베테랑 오브 베테랑이죠. 오일기 선수가 뒤를 따릅니다. 11번. 자, 12번 황진우 선수, 첫 번째 라운드 챔피언 황진우 선수고요. 문성학 선수의 88번이 바로 옆에 있군요. 자, 권재인 선수는 이번엔 16번 그리드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동은 선수인데요. 김동은 선수의 파이팅을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언급하신 엠페라 레이싱의 황도윤 선수, 그리고 박정준 선수가 기다립니다. 자, 이어서 서석현 선수, 99번의 서석현 선수, 그리고 나머지 두 대 차량 중에 한 차량은 하태영 선수의 80번, 그리고 이은정 선수의 22번이 마지막 여러분들 함께 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유줄로 맞추고 선수들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감 이 세 번째 라운드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김재현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20 시즌에는 김재현 선수가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챔피언
경쟁에 좀 뛰어들었다면 그 전에는 조항우 선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심지어 폴이에요. 이러면 조항우 선수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징크스가 과학적이란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은근히 또 그 징크스가 잘 맞기도 해서 이거 좀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 징크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아트라스 BX의 이제 조항우 선수가 뭐 팀의 감독으로도 이제 활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이제 좀 젊은 선수들한테 좀 밀리는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마치 무시하듯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선점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부분을 꽤 많은 쪽에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항우 선수가 팀 플레이를 위해서 전술적인 측면에 팀 전술적인 측면에 좀 더 관여를 하고 그렇죠. 본인 개인 주행은 약간 뭐 양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버로서의 조항우를 보여주기 위한 좀 최선의 지금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프론트로 맨 앞줄 2명이 굉장한 베테랑 드라이버 2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항우, 장윤진 네. 그리고 두 번의 시즌 챔피언을 받았던 김종겸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나오면 항상 재밌다고 저희가 올려드린 것이 중위권부터 4위권까지 막 치고 올라오면서 완전히 재밌게 막 혼탁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지금 초반에 조금 보이는 선수들이 6번 지금 이제 정혜원 선수. 네. 예, 6그리드에서 출발하는 정혜원 선수 그리고 김재현 선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두 선수보다 공격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재현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급 조절이 좀 되는 선수도 좀 많이 변했고 네. 정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난번 나이트 레이스 때도 준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스타트 때 어떻게 작용이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이름들이 과거에부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에 있었던 이름이냐? 그러면 또 그 다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언급하신 것처럼 최상위권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가네요. 일단 천천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코너를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내려오면은 바로 레이스가 시작되기 위해 줄을 줄로 맞추고 선수들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 간격으로 지금 순위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자리 다툼을 조금씩 가깝게 너무 가깝게 하면은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이때 이 호흡이 진짜 빡빡하거든요. 이때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때 타이밍을 뺏어야지 내가 빨리 스타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하위권부터 여기서 타이밍을 뺏기면 완전 순치가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항호, 장현진, 김종겸, 김재현, 최명길 그리고 오늘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메인 이벤트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의 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김재현도? 김재현 날카롭게 바깥쪽인데요. 자, 인코스 김종겸도 굉장히 자리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서 출렁거릴 정도의 높낮이라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차량도 눈에 들어왔고요. 네. 자, 조항우, 김종겸, 장현진 석대 차량. 자, 일단 거의 붙어있는 상황에서 1위 싸움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위권이 아직까지는 안정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김종겸 선수가 2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종겸의 차량은 이제 멀리서 눈에 들어오니까 김종겸 차량 2위까지 한 번에 좀 올라오는 그런 자, 장면이 있었거든요. 장현진이 또 추월해주는 느낌인데요. 네. 어디로 갔나요? 자, 사고가 충돌이 있었거든요. 자, 앞쪽에 약간 차량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붙잡고 들어왔어요. 트랙을 나갔다가. 자, 김재현 선수가 지금 많이 밀린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상당히 좀...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푸싱이 있었고. 자, 약간 밑에 오는 장면들이 몇 대가 충돌의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뒤쪽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네요. 자, 현재 1, 2, 3위는 조항우, 김종겸, 장현진 선수 순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순위가 좀 이것저것 좀 혼탁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살짝 비춰지진 않았었는데 차량이 살짝 도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김재현 선수가 좀 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순위 변화가 제법 중상위권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엑스타 레이싱 사이에 이찬준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 일단 1, 2, 3위는
김종겸, 장현진이 자리 바꾼 걸 빼고는 안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아, 김중근 선수였군요. 장현진 선수가 아니라. 김중근 그렇네요. 선수, 그러면- 김중근 선수 올라왔네요. 자, 장현진이 4위고 김중근이 3위네요. 김중근 8번 네. 출발이었는데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스타트에서 굉장히 많이 순위 끌어올렸네요. 김중근 83번. 네. 사실 약간 좀 뒤쪽에서 저희가 그 맞아요. 김중근 선수라고 인지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네. 김중근 선수가 올라와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컬러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네. 장현진 선수라고 판단을 했는데 김중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장현진 선수까지 접전했습니다. 네. 김중근 3위, 6번 장현진이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노동기 5위. 엑스타레이시의 노동기 선수도 순위를 2단계 끌어올렸고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최강민 선수 초반에 이런 분위기 만들거든요. 그렇죠. 13번 최강민. 이게 치고 올라올 줄 아는 선수입니다. 자, 오히려 떨어진 선수들이 최명길과 김지현 선수가 좀 떨어졌고요. 김재현 선수가 오늘 차량 상태에 대한 좀 약간의 그 불안함을 좀 느꼈었는데 네. 출발 상황 그리고 약간의 그 사고에 휘말렸나요? 근데 18위까지 좀 내려앉았습니다. 뭐 사고는 없었지만 약간의 그 스핀이 있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걸 잘 잡아내서 일단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동기 선수가 네. 두 번째 섹터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재 5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순위가 어느 정도 랭크가 천천히 안정감을 잡고 있습니다. 조항우 선수가 현재까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두 경쟁은 조항우, 김종겸, 김중근 선수 3명이 붙어 있고 4위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또 4위 경쟁이 그 뒤로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위부터 4위까지는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들이 선두에 섰고요. 5위의 노동기 선수가 금호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김중근 선수가 이번 랩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김중근 83번. 지금 현재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9번 김종겸, 2위 9번 김종겸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붙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요. 네, 지금 웨이트까지 달려있는 김종겸 선수가 김중근 선수를 막고 있다 보니까 네. 1, 2위 간격은 살짝 벌어지고 2, 3위가 붙는 그런 느낌이 살짝 연출되고 있고요. 패스티스 트랩을 찍은 김중근 선수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1, 2위는 지금 같은 팀이에요. 아트라스 맥스 같은 팀이고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중근 선수는 서한지피 팀인데 네. 여지껏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붙어서 압박하고 있어요. 네. 김종겸 선수의 뒤쪽에서의 좋은 장면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같은 팀인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같은 팀의 조항우 선수를 앞으로 좀 보내주는 자신이 배틀을 해서 막아내는 이런 상황이 더 좀 필요로 해 보이거든요. 그럼 순위뿐만 아니라 지금 조항우 선수의 챔피언 자리도 안정감 있게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술적인 팀 전술적인 측면은 충분히 선택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팀 포인트도 김종겸 선수는 사실 가져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팀의 포인트를 못 벌게 하는 게 팀에 큰 도움을 주는 셈이죠. 그래서 최명길 선수도 밑으로 좀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데 최명길 선수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83번 김중근 굉장히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9번 김종겸 선수의 디펜스에 막혀서 전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중근 선수 개인 그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바로 앞쪽에 좀 핑크빛깔의 김종겸 9번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타이어 관리 차원 때문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김종겸 선수를 넘어갈 거야 가야 돼요. 김중근 선수는. 사실 뭐 김중근 선수의 실력이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두 분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그렇죠. 사실 서한지피 선수들이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드라이버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경기 시상대 오르거나 뭐 지금 분위기로는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 선진피의 3명의 선수 모두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금 그중에 김중근과 장현진 선수가 3위와 4위를 마크하면서 그중에 김중근은 꾸준히 9번 김종겸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원 선수의 9위도 0.3초 정도의 차이와 함께 지금 이정우 선수를 압박하는 8위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정희철 선수 차량이거든요. 전년도에 챔피언을 했던 엔트리 01번의 정희철 선수 차량인데 네, 추돌이 있었죠. 네. 이건 앞쪽 파손을 봐서는 추돌은 분명히 있었고요. 이 느낌으로는 초반 스타트 때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두 번의 시즌 챔피언을 차지했던 정희철 선수 굉장히 그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챔피언인데 그렇습니다. 현재는 PT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삼성화재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그 타이어 매니지먼트, 타이어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선수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글쎄 초반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나갈 것이냐
이거를 약간 오래 달리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력 관리처럼 타이어 관리를 평범하게 갈 것이냐, 초반에 좀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초반 세 선수 모두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중반부터 약간 네. 타이어가 따뜻해진 이후부터 그렇죠. 힘을 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엠페라 레이싱의 황도현 선수도 PT를 냈군요. 이번에 첫 창단을 하게 된 넥센 엠페라 레이싱 팀인데요. 네. 선수.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트인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어제 예선하고 나서 네. 80kg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레이스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이번 노동기 선수죠. 네, 노동기 선수. 노동기 선수가 초반에 탑5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안정감 있는 주행을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쪽은 63번 최강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네, 지금 이제 최명길 선수가 노동기 선수 뒤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명길 선수가 5위로 올라왔고 노동기 선수가 6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또 재편하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가까워 보이잖아요. 이 거리가 가까워 보이는데 저게 잡힐 듯한데 왜 자꾸 간격이 안 좁혀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아니 거리도 예. 여기 와셔서 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간 자체가 거의 안 보여요. 맞아요. 네, 사실 다른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문적인 드라이버가 아니고 스포츠 드라이버는 배우지 않았다면은 저기에서 빨리 달릴 때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차가 회전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조작을 안 하더라도요. 지금 최명길 선수가 언급하신 대로 지금 탑5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트라스 BX가 이 시즌을 제패했던 당시의 그 흐름 비슷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성한 GP의 2명, 김중근, 장현진 선수가 중간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의 3명의 선수가 탑5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3명 드라이버 모두 이제 김종겸 선수도 이제 중견 드라이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자리 쉽게 내주지 않을 드라이버들이고요. 요즘 한국 타이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레이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차이가 좀 더 나고 있습니다. 정우 선수와 김종겸 선수의 차이는 0.863 정도. 다른 레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점점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진짜 문자 그대로 속도 차이가 나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있는 차들이 길게 보고 아직 레이스 4분의 1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4분의 1도 안 지났기 때문에 길게 보고 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 아까 김보훈 위원이 지적한 타이어 관리 포함해서 관리할 게 사실 타이어가 제일 눈에 띄어서 얘기를 하지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리 모드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삼성화재 6000 클래스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국내 선수들이긴 하지만 해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여기 와서 뛴다고 해서 앞에 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내 선수들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나름 메이저급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차에는 이제 TCS, ABS 같은 게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GT3나 GT4도 그런 걸 달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겸 선수가 따로 자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고가 났네요. 황도윤 선수 차량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네요. 황도현 선수 엠페라 레이싱인데 이게 아하. 나오자마자 다시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쪽에 글쎄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황도현 선수. 그 지금 부딪힌 각도가 예. 그대로 브레이킹이 예. 제대로 안 돼서 가서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스키드 마크가 좀 약간 예.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자, 이 타이어가 이제 바닥에 좀 긁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잘 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도현 선수. 자, 어쨌든 엠페라 레이싱 이제 첫 창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시작 자체가 워낙 또 웨이트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자, 그 사이에 천천히 분위기를 볼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팀 선수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 이정우, 7번 정혜원이 63번 최강민 선수와 이 서울대가 지금 싸움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7, 8, 9위. 네, 뭐 아까 얘기하던 거 조금 이어서 정리만 하면 김종겸 네. 선수가 이게 날것의 레이싱이라 그랬어요. 네. 굉장히 날 것 같아서 민감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가차 없다 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황대현 선수도 그런 어떤 가차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이 날것의 상황들이 충분히 좀 핸들이 안 됐었을 때 안타까운 장면들이 좀 나온 셈인데 오일기 선수가 순위상으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아래쪽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 오일기 선수의 차량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한번 바라보는군요. 7번 정혜원 선수가 이정우 선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정혜연인데 이정우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붙어서 다시 한번 이석대 차량이 원래의 순위를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번째 랩을 돌고 있는 삼성화재 6000 클래스. 네, 이제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 3인 팀이 몇 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엑스타 레이싱과 서한지피도 나름 3인 팀으로서 팀 단위 경쟁도 치열하고 드라이버 개인으로서도 좋은 성적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 3번, 7번 이정우, 정혜원 아마 끝까지 저런 싸움 이어갈 것 같고요. 자, 3번 이정우 선수의 화면이 잠깐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영우 선수와 정혜원 선수 사이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3번 이정우 선수. 자, 스티어링을 좌우로 하면서 계속해서 중심을 잡는 모습, 다운시프트라는 모습이에요. 예, 코너링을 들어가기 전에 기아를 내리면서 시프트 다운 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시프트 업. 네, 지금 네. 가속을 할 때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가만히 있는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이 그만큼 그 날것의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네. 조절할 일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몸의 느낌만으로. 그냥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세부고 조정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주행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심도할 것 같습니다. 장현진 선수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죠? 피트로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어렵습니다. 서한지피. 지금 김중근 선수는 일단 괜찮게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4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장현진 선수.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1, 2,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차의 문제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피트로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정우인데요. 네, 이정우 선수인데요. 최강민의 63번을 공격하고 있는 3번 이정우 선수인데요. 자, 최강빈도 페이스가 좋지만은 이정우 선수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계속해서 어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우 선수도 시뮬레이터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역 드라이버로 와서 좋은 성적을 삼성화재 6000 클래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장현진 선수 차량인데요. 타이어를 양쪽 다 뺐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른쪽 앞바퀴 서스펜션 쪽을 보고 있는 건지 브레이크 쪽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쪽에서 찍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양쪽 바퀴를 뺐다는 게 지금 한쪽만 뺀 것도 아니고 양쪽을 뺐거든요. 좀 여러 가지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당분간 합류하기는 장현진 선수도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정우 선수 상당히 바짝 붙어서 이제 마지막 코너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 홈스트레이트, 피스트레이트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리로 보이긴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몇 번 찔러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금 장현진 선수군요. 지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지금 장현진 선수. 상당히 수능이 좀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자, 이 두 선수도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최강빈과 이정우 입장에서는 엑스타 팀에서 이제 좀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이고요. 네. 최강빈 선수도 지금 한동안 CJ 팀 같은 경우에 좀 뭔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팀에서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가득할 거예요. 두 젊은 그리고 선수. 그 와중에 싸움을 거네요. 7번 정혜원. 자 너희들끼리 싸우는 걸 봐주지 않겠다. 나도 그렇습니다. 끼자. 머리가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7번 정혜원 선수. 하지만 내주지 쓱 않습니다. 나타나죠. 이 드라이버 시야에서 저렇게 갑자기 이쪽 저쪽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 약속된 플레이라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최강민, 이정우, 정혜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현 선수 원래 별명이 좀 도깨비였거든요. 이쪽 저쪽 나타나서 그래서 도깨비였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괜찮게 느껴졌던 정혜원 선수인데 이 싸움에 좀 휘말리면서 아직까지는 탑5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7번 정우영 선수가 압박을 하는 바람에 3번 이정우 선수가 63번 최강민 선수를 살짝 풀어줬어요. 네. 자, 그 뒤에서 지금 이제 이찬준 선수가 같이 지금 같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드라이버라고 네. 말을 많이 드렸던 66번 이찬준 선수 지금 9위니까 포인트 피니시가 가능한 위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이런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찬주 선수의 주행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좀 미끄러진 장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재현 선수가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10위까지는 일단 회복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뒤늦게 6번 장현진 선수 트랙에 복귀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일단 랩이 뒤쳐졌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모습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완주 포인트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현재 6번 장현진 선수가 되군요. 네,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 오일기 선수의 모습이세요. 오일기 선수 중간에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밑에 있는 장면. 네, 오일기 선수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지금 컨택이 있었죠. 지금 이거는 최강빈 선수와 이정우 선수 네. 살짝 컨택이 있었거든요. 이제 차 바깥쪽에 설치된 카메라였는데 자, 63번 화면은 최강빈과 정혜원 정혜원이군요. 정혜원이 밀려나고 이정우 선수가 결국은 넘어갔군요. 예, 이정우 선수 갔고 예. 이정우가 최강빈을 넘었는데 최강빈이 미끄러진 바람에 정혜원이 또 추월을 시도할 때 충돌해버리면서 최강빈이 더 밀렸군요. 그리고 그 빈틈을 노려서 이찬준 선수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찬준 순위가 7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다음 랩에는 7위로 기록되겠죠. 이 석대 차량의 싸움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재현 선수 아닌가요? 나타났습니다. 이야, 김재현 따라왔어요? 나타났네요. 아까 95번. 분명히 트랙을 벗어나면서 순위가 많이 쳐졌었는데 최하위권이었는데 자, 김재영 오늘 예선도 괜찮았었거든요. 아직 레이스 절반이 남았습니다.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을 때는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선수들이 그 순위를 먹어내고 있습니다. 66번 이찬준 마찬가지였고요. 7번 정현 선수가 63번 최강민 선수와 꽤 오랫동안 붙어 있는데 탑10을 회복한 김재현 선수와의 배틀도 머지 않을 듯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랩 타임들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12랩을 더 달렸을 때 누가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확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김재현이 지금 정혜원을 노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 보이는데 자, 언급하신 대로 지금 정현 선수, 최강민 선수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정우 선수 이 석 개의 차량이 이제 배틀을 통해서 좀 많은 걸 소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95번 김재현 선수가 인지를 하면서 싸움을 좀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7번 정혜원 선수가 살짝 버거워 보이거든요. 95번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강력히 대들고 있어서 또 앞에 63번 최강민 선수 때문에 또 마음껏 달리기도 어렵고 최강빈 뒤에 살짝 흔들리는데요. 아까 투더도 있었고 네. 배틀로 좀 소진된 타이어도 좀 느껴지고요. 여기서 자, 탈출 가속할 때 최강빈 선수가 지금 트랙션이라 그러죠. 이제 그립이 조금 안 생기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지거든요. 예. 이 탈출하면서 차량에 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워 오버스티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최강빈 선수 차량이 조금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게 차량이 느려질 수 있는 랩타임이 느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원 선수가 옆쪽에서 그 자, 반대편으로 들어서요. 정혜원 지금 직선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코너에서 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반대편을 바라보다가 안쪽 쏙 들어오면서 기가 막히게 초월에 성공했습니다. 실버 정혜원. 게다가 95번 김재현도 1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네. 크게 돌면서 최강빈을 넘어가고요. 최강빈이 뒤쪽으로 좀 많이 밀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강빈 선수의 차량에는 이제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데 네. 앞에 있는 김재현과 정혜원 선수는 한국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가 조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물론 엑스타레이싱의 노동규 이영우 선수는 그 위쪽에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장면에서는 약간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95번 김재현 선수가 최강민 선수 결국 극복하면서 순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정혜원 선수는 최강빈 선수를 넘어선 다음에 속도가 쭉 올라간 걸로 봐서 역시 최강빈에 막혀서 속도를 못 냈던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타이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타이어에 맞춰서 얼마만큼 팀에서 세팅을 잘 하느냐 네. 그게 그 타이어에 굉장히 그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네. 조항우, 김종겸이 조항우 선수가 3초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조항우 선수가 지난 랩 타임이 베스트 랩에 1초 정도 뒤쳐졌다고 나오는데 네. 김종겸 선수는 베스트 랩에 한 2초 정도 뒤쳐지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조항우 선수 보시는 것처럼 예상 랩 타임이 37초를 찍고 있는 굉장하네요. 지금 이 시점인데도 말이죠. 네,
조항우 선수가 역시 베테랑다운 모습. 또 김종겸 선수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8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점점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김중근 선수가 83번이 있고 3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강민 선수 63번은 글쎄 이제 앞쪽과 이게 배틀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3번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뒤는 66번 이찬준. 이 둘의 거리가 상당히 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로아르 레이싱 같은 경우도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좀 급한 팀 중에 하나인데 이찬준 선수 66번이 좀 더 포인트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도 상당히 젊은 편인 드라이버인데 이찬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장처럼 느껴져요. 네. 자, 뒤에 여전히 한번 붙어있는 모습. 이정우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을 썼는데 3번, 7번, 95번 이정우, 정혜원, 김재현, 최강민 선수의 싸움, 63번 최강민 선수의 싸움에 이찬준 선수가 합류하면서 그 구도가 좀 망가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찬준 선수가 7위까지 회복, 6위까지도 더 바라본 현재 이찬준 선수. 네, 뭐 재밌는 것은 이제 상위권 1, 2, 3, 4위를 한국 타이어 차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3번 이정우, 60번 이찬준 선수는 모두 금호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타이어가 우위긴 합니다만 금호 타이어가 예선 성적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순위가 올라온 편이에요. 세밀한 조절을 굉장히 좀 많이 해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타이어 차 중에 불운으로 뒤로 밀린 차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김재현 선수라든가 장현진 선수가 지금 최상위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김재현 선수는 또 올라올 것도 같아요. 천천히 지금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10위까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10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불투명했었던 제가 김재현이었어요. 1번 코너에서 누군가 브레이킹이 심각하게 미스가 있거나 아니면 휠락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트랙 밖에 차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찬준 선수도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정우 선수 조금씩 야금야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20대 차량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배틀권 안에 들어있는 차량이 2대입니다. 3번 이정우와 66번 이찬준. 그리고 이제 로아르 레이싱은 이번 경기는 한 대만 차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찬준 선수가 어깨가 무거워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달려주고 있거든요. 이찬준 선수. 그렇습니다. 이찬준 선수 시작은 12번 길이었습니다. 스핀을 했었는데요. 80번 하태영 선수. 하태영 선수. 울산 DR 모터스포츠의 80번 하태영 선수였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경쟁 얘기를 했는데 넥센 타이어 차량들이 지금 탑10 안에 한 대도 없고 네. 그래서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스핀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김동훈 선수의 4번과 88번 문성학 선수의 차량이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입장에서는 제대하고 복귀해가지고 80kg 핸디캡 웨이트 때문에 저번에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좀 줄었는데 아직도 좀 있어요. 남은 핸디캡 웨이트가 있는 김동훈 선수. 굉장히 좀 설레는 듯한 목소리로 이번 시즌을 좀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기대가 좀 있었던 김동훈 선수가 되겠는데 좀 천천히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라운드도 3라운드밖에 되지 않았었고 사실 제대한 지 날수로 따져도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모터 스포츠가 굉장히 어쨌든 산업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 3사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간혹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모터 스포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타이어를 어떤 타이어를 꼈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봐 주시고 내 차량의 내 타이어가 어떤 차냐 어떤 거를 좀 응원을 하느냐 네, 그 와중에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와중에 문성학 선수의 옆으로 살짝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란히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라인이 그냥 바깥쪽으로 넓게만 돌다가 그냥 넓게 나가버렸어요. 문성학 선수가. 김동훈의 설교는 이야기는 충분히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즐거움을 충분히 1라운드에서도 전달해 주셨었고 네. 자, 조항우, 김종겸, 김준군의 1, 2, 3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영대 선수의 4위, 5위 노동기까지도 그렇게 큰 견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3번 이정우 선수 뒤에 이찬준 선수가 붙어있는 그 상황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원 선수도 지금 이찬준 선수 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노동기 선수와의 차이를 못 좁히고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두 대가 못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바꿔서 얘기하면 이정우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안 좋은 가운데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김범훈 위원 지적한 대로 타이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3번 이정우, 66번 이찬주는 금호 타이어, 예. 뒤에 있는 7번 정혜원은 한국 타이어 차량이 되겠고요. 뭐 아까 문성학 선수 같은 경우는 CJ 로지스틱스 금호 타이어를 금호 쓰고 또 LNK 모터스 김동훈 선수는 한국 타이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정혜원 선수 이찬준 노려봅니다. 이찬준 이찬준 66번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뒤쪽 바라보고 있는 7번 정혜원이고요. 자, 바깥쪽이 속도 자체는 빠른데 안쪽을 막아서서 라인을 지켜버리면 더 어떨지. 빠르게 가면 예. 더 빠르게 간다면 전천할 수 있습니다. 이찬준 대단합니다. 66번 이찬준. 아까 문성학은 이제 저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밀렸거든요. 포인트 조금 늦죠. 많이 늦었거든요. 이찬준 잘했는데. 주천해고 약간 안심했나요? 연기가 좀 올라오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뒤따라가려는 07번의 정혜원. 같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인제 스피디움의 특징상 왼쪽 코너 오른쪽 코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이 아웃이 되고 자, 아웃이 인이 됩니다. 정혜원 탈출 스피드 빨라요. 이번에 이정우 같이 넘어갈 것 같아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옆쪽으로 한번 붙긴 붙었습니다. 66번 이찬준은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성공했고 3번 이정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7번 정혜원. 하지만 인코스는 다시 한번 이정우. 안쪽을 막아버렸어요. 자, 그럼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배틀 때문에 한 명이 더 붙고 있습니다. 뒤쪽에 김재현도 오고 있어요. 네, 66번 이찬주는 가고 95번 김재현이 왔어요 뒤에. 자, 오늘 이정우 선수 뒤에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 자, 이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타이어의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없고요. 결국은 자, 그러면 바로 김재현 선수도 탈출 속도가 빨라서 지금 이정우 선수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자, 95번 김재현 선수가 남은 랩 상황에서 이걸 추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코너 돌아 나올 때 속도만 충분하면 1번 코너에서 충분히 앞질릴 수가 있거든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김재현 선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타이어 매니지먼트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걸 초반에 다 쓸 것이냐 후반부에 쓸 것이냐인데 지금 24랩 중에 18랩을 돌았거든요.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좀 과하게 썼나요? 일단은 그 이후에 주행으로 수비를 통해 상대편의 움직임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었는데 속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코너 탈출할 때 속도가 괜찮아서 그나마 1, 2, 3번 코너는 버텼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오래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우 선수. 지금 이정우 선수 차량의 모습을 보면 가속할 때 그 엉덩이 꽁무니 부분이 계속 흔들리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 탈출하면서 계속해서 그 트랙션, 리어 트랙션이 좀 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쪽으로 핸들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도 약간씩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저속 코너를 탈출할 때 가속을 시작할 때 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비 좋네요. 3번 이정우 선수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조율을 펼치고 있는 3번 이정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 내리막에서 크게 헤어핀을 돌아가는 저 구간에서 그랜드 헤어핀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일단 이정우 선수를 믿음 같은 눈빛을 지켜보고 있는 코칭 스텝의 모습도 잠깐 눈에 들어왔고, 자, 그 상황에서 95번 김재현 선수는 여전히 계속되는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에서 타이어 그립이 떨어지게 되면 코너링 스피드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거든요. 이 상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95번 김재현. 자, 이렇게 가버리면 저게 사실 안쪽에 있어도 추월 라인 막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탈출 스피드를 최대한 내보려고 하지만 이정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위의 순위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재현 선수. 자, 이정우 선수가 초반에 너무나 많이 매니지먼트를 조금 강하게 하지 않았나 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서서히 지금 뭔가 대구를 좀 친 듯한 느낌이 보였거든요. 네, 이게 차에서 떨어진 팝핀, 이게 보통은 뭐 타이어의 조각도 떨어지지만 타이어 조각은 저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꽤 그래서 컸어요. 저번 차에서 어떤 부품이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현 선수 차에서 떨어졌다기보단 바닥에 있던 걸 밟은 것 같아요. 네. 느낌상. 자,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점점 뒤쪽으로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순위가 뒤바뀌기 위해서는 좀 뭔가 큰 변수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은 그나마 김동훈 선수입니다. 네. 지금 김동훈
선수가 최강민 선수와 붙어있는 정도가 가장 촘촘하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2초, 3초 그 이상 차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63번 최강민 선수가 뒤에 있죠. 젖혀냈네요. 이건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탑 10에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김동훈 선수. 네. 그리고 그 이정우 선수의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면 남은 랩 상황에서 김동훈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붙을 가능성도 지금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랩타임 차이만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김동훈 선수가 저 페이스를 그리고 네, 지금 이게 한 랩 뒤쳐진 거죠? 네, 한 랩 뒤쳐진 겁니다. 갑자기 서한지피가 나타나서 네. 조항우 선수 선두를 뒤따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저거는 2위가 아니고 한 랩이 뒤쳐진 겁니다. 자, 그리고 조항우 선수의 모습이죠. 조항우 선수는 지금 충분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6번 장현진 선수가 이 그림을 그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죠. 위치였습니다만 피트인 한 이후에 다시 복귀에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주의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맨십으로 완주 포인트만을 위해서 달리는 한 랩이 아니라 2랩이죠. 자, 지금 2랩이 뒤쳐진 겁니다. 제가 기록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랩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방금 돈 마지막 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선수들이 30초대를 아직도 타고 있어요. 금호 타이어를 장착한 선수들이 지금 40초대, 41초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이 이거 좀 재밌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네. 사실 6번 장현진, 서한지피 이 6번 장현진이 약간 애매한 것이 예. 지금 이 선두 차량보다 현재 빠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빨라서 왜냐면 타이어를 더 쓰지 않았으니까 예, 다시 그렇죠. 들어왔고 네. 지금 빠른 상황이라 지금 랩은 뒤쳐져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껴 있었을 때 이게 약간 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장현진 선수가 다시 선두권으로 올라오기에는 2랩 뒤쳐지기 너무 좀 크긴 그러겠죠. 합니다만 네. 스피드 자체는 지금 계속 2위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뒤쪽에서 차량들이 왔었을 때 이거 엉클어지는 그 과정들이 생겼을 때 좀 묘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만약에 한 랩 뒤쳐진 차가 한 바퀴 뒤쳐진 차가 선두보다 빠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추월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오늘 김종겸 선수도 대단한 게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핸디캡 웨이트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80kg인데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혹 대로 왔다고 혹 붙이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핸디캡 웨이트를 좀 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더 붙이고 가는 사실 근데 이거 기분이 좋죠. 근데 이게 오늘 3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오늘 입상권 안에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입상권 안에 들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승을 했었던 김종겸이 오늘 2위를 차지하면은 지금 현재 시리즈의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올해 시즌의 챔피언의 향방에 가장 가깝게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경쟁자는 황진우 선수는 지금 현재 14위에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맞습니다. 김보훈 위원 지적한 대로 이 터닝 포인트 우승이 정말 챔피언십의 네. 영향력이 큰데 이거를 또 2위로 가져간다. 그렇죠. 이거 의미가 큽니다. 물론 웨이트는 쉽겠지만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작전상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지난 시즌들이나 그 과거 시즌들을 봤었을 때 네. 중후반부터 챔피언십을 얻어내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선수들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얻어낸 포인트를 끝까지 잘 핸들했던 선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성성 캐스터 자. 지적했던 그 장면이 드디어 네. 연출됩니다. 지금 김동훈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정우 선수가 페이스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코너 가기도 전에 벌써 추월을 했어요. 지금 이정우 선수가 44초대로 돌고 있고요. 네. 김동훈 선수가 41초대로 돌고 있어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끔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지금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지금 5위로 달리고 있긴 하지만 노동기 선수도 랩타임이 좋지는 않아서 네. 지금 금호 타이어가 20랩 정도 달렸을 때 좀 네. 힘든 게 아닌가 인제에서 사실 이거를 좀 체킹을 했다가 분명히 다음에 뭔가 또 업데이트 돼서 오겠죠. 그렇죠. 타이어가. 이거는 사실 데이터를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인제에서는 지금 뭔가 한국 타이어가 강하고
작년 마지막 전으로 봤을 때 금호 타이어가 굉장히 후반부에도 강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바뀌면서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변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게 지금 정희철 선수 1번은 이제 랩이 뒤처진 차고 그래서 네.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2번 노동규 선수가 이거 못 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붙었습니다. 지금 이 이찬준 선수 66번이 이 노동기 이 뒤쪽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정혜원도 이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근데 금호 타이어 먼저 가네요. 네. 금호 타이어가 뭐라고 하기엔 이찬준 선수 빠르거든요. 지금 네. 금호 타이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핸들하는 상황들이 팀마다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찬준 선수를 도리어 압박하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노동기를 압박하고 있는 7번 정혜원 선수. 정혜원 끝까지 페이스 좋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막아보는 노동기. 약간 접촉이 사이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자리 내주고 싶지 않아요, 노동기. 그래서 한번 끝까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현재 속도만 보면 이렇게 들어와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비치- 정혜원이 이렇게. 주고 싶지 않은데. 몸싸움. 자, 그처럼 노려봤던 66번 이찬준. 이찬준도 지나갈 것 같죠? 같이 넘어가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거든요. 노동기 선수가 연이어서 정혜원 선수와 이찬준 선수에게 수비를 좀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정우 선수의 타이어나 노동기 선수의 타이어가 좀 한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지만은 로아르의 이찬준은 극복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번 정희철 선수 랩이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동기 선수보다는 배틀을 안 해서 그런지 타이어 상태 좋아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팀들이 좀 연구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6번 장현진 선수가 선두를 추월하려고 자기 랩이 뒤쳐져 있는데 스스로 이제 언랩이라고 그러거든요. 랩을 뒤집는 한 랩 뒤쳐져 있는데 선두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장현진 선수.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선수 가운데 지금 달리고 있는 모든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라스트 랩이 1분 30초대입니다. 네, 나머지 그렇습니다. 1분 40초대 그 이상이기 때문에 네. 벌써 라스트 랩이네요. 예, 저희가 열심히 말하는 사이에 지금 라스트 랩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장현진 선수 차에 문제가 없었으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벤트를 볼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장현진 선수가 사실은 랩을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맞이해서 PT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합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배틀처럼 보이지만 배틀이 아닌 그렇죠. 약간 다른 차원의 느낌입니다. 랩이 다르니까. 네. 하지만 내 차나 아니면 나의 기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차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뿐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항우 선수 압도적이네요. 이런 장면을 조항우 선수가 꽤 많이 보여줬었는데 2위와의 격차가 7.537 납니다. 네. 그래도 한 랩, 두 랩이죠. 두 랩 뒤쳐진 장현진 선수가 따라와 줌으로써 카메라에는 잡혔어요. 그래도 오늘은. 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조항우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듯 싶어 조항우 선수. 아트라스 BS 모터스포츠의 승리 함성이 들리기 일보 직전이 되겠습니다. 체커가 나복깁니다. 결국 10번 조항우 선수가 가장 먼저 체커를 맞습니다. 자, 장현진 선수도 아쉽지만 피니시 라인 자체는 두 번째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김종겸 선수, 김중근 선수, 최명길 선수까지. 그리고 아트라스 BS 모터스포츠가 1, 2, 4위를 얻어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현 선수가 5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 금호 타이어 장착한 선수 중에서는 그럼 이찬준 선수가 가장 높은 순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찬준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7번 정혜원 선수, 66번 이찬준도 들어왔고요. 여기도 이제 디펜딩 챔피언 정희철 선수도 아까 이제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한 랩 뒤쳐져서 노동기 선수 나란히 들어왔는데 조항우가 돌아왔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늘 알던 선두에서 시작해서 카메라에서 사라지고 우승을 차지하는 그 조항우의 모습 한동안 못 봤는데 오늘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줬고 최강빈 선수나 이정우 선수 지금 순위권 그 탑10 밖으로 나가 있지만 사실 모습 자체 전반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이제 조항우 선수가 셀러브레이션을 위해서 안쪽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챔피언은 바로 조항우 선수입니다. 어떤 세레머니를 할지 한숨 생각한 것 같은데요. 여유 있는 함성을 만끽하는 조항우 선수.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포디움 쪽에 김범훈 해설위원이 나가 있는데요.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조항우 선수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최근에 한 2년 3개월 만에 폴트 윈을 하셨거든요. 그간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을 텐데 오늘 우승을 싹 털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오늘 우승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사실은 우리 팀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년부터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언제나 스마일, 언제나 해피하고 계속 이제 살아남겨서 뭐 맨날 말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 폴부터 끝까지 한 번도 추월을 내주지 않고 달렸었는데요.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지. 이제 페이스 조절을 시작부터 들어갔거든요. 네. 우리 JK 선수가 좋은 스타트의 바람에 조금 뒤에는 좀 여유는 느끼긴 했죠. 아무래도 같은 팀이시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는 페이스 조절하면서 이제 혹시 또 3등 차에 너무 힘들까 이런 걱정 약간 있었는데 뭐 자리 잡고 조금 벌어나기 시작한 후에는 그냥 페이스 조절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끝까지 지켜봤는데 마지막 랩타임까지 30초대의 기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페이스 조절을 잘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타이어가 굉장히 좋은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한데요. 타이어가 당연히 좋고요. 네. 타이어하고 차가 너무 좋으니까 페이스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인제에서 특히나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인제에서는 언제나 웨이트 많이 싣고 와갖고 시원시원하게 가볍게 달리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스 BX 팀이 굉장히 팬분들도 많고 조항우 선수의 그 팬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트라스 BX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초심 잊지 않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범스 레이싱 스쿨.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항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겸 선수에 이어서 그리고 조항우 선수까지 거의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건재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네. 저 팀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있죠. 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최근에 그 젊은 피들이 밑으로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매번 드렸는데 조항우 선수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 주행을 보여줬네요. 사실 포인트권에는 그 젊은 선수들, 경력이 짧은 선수들이 많이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시상대에는 연륜 있는 드라이버들만 올라간 느낌. 맞아요. 그렇네요.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치라는 거를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경기의 재미적인 측면이라 뭐 이 포디움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분명히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관여를 했고 맞아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디움 안의 분위기를 못 바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명 다 한국 타이어. 이 맞아요. 타이어 전쟁에서 일단 오늘의 승자는 한국 타이어고 맞아요. 여기에서 오늘 또 이제 재밌는 결과 뭐냐면은 네. 팀마다 타이어가 같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셋업을 어떻게 맞아요.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경기 타이어 준비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엑스타 팀 같은 경우 이제 팀 워크스 팀인데 불구하고 이찬준 선수도 같은 타이어지만 다른 결과를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네. 네. 사실 이 3사의 그 개발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시상대 화면에 보이는 건 드라이버들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뭐 타이어 개발자들, 뭐 팀 메케닉들 뭐 그렇죠. 모두 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쟁 끝에 오늘의 승자들은 바로 이 세 그렇죠. 명이 됐고요. 네. 조항우 선수 가장 높은 지역에서 이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는 10월 24일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지는 경기. 과연 이 영암에서의 승부는 또 어떤 타이어가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영암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윤재수, 김범은 전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